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완료해서 클라이언트 최종 보고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한 방법을 기획할 수 있다. 프로젝트 결과 보고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산출물과 작업물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확하고 명료한 프로젝트 수행 보고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유도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마지막입니다. 이 NCS 벌써 학습 모듈 마지막 끝 과정까지 왔어요. 네, 끝까지 이제 문서더니 이제.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보완 부분이 또 있어요. 보완 부분이 있고 유지 보수에 관한 문제, 또 아무튼 여러 가지 무결성에 관한 것.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파일들의 링크가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네. 제대로 했지만 파일의 이름 문제라든지 엔코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빼고 그 직전까지가 이제 NCS에서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게 마지막인데 일단 이번 차시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은 뭐죠? 프레젠테이션?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보고하는 것이고 발표하는 거고요. 무엇을 발표하냐면 뭘 발표하죠? 우리 2단계에서는 결과 프로젝트 보고. 진행에 관한 결과 보고죠. 네. 결과 보고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면 커피 몇 잔 놓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어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금 네. 뭐라 그럴까요? 격식이 있어야 회사 대 회사로 업무를 맡고 해주겠다고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데 네. 구두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에요. 문서는 아니고 이거에 대한 풀어서 정리하는 네. 워드 문서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 같은 데는 그렇게 해요. 클라이언트가 국가일 경우에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 정리된 걸로 이제 합니다. 최종 보고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자세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고 자세한 설명이 너무 길면 지루하겠죠. 네. 그래서 함축적이고 요약해서 문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문장을 정리하는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의 작성 프로세스는 NCS 학습 모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체킹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기획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써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해야 될까요? 굳이 다 와서 또 해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자체로만 이게 기획할 가치가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있는 내용 예쁘게 잘 넣어서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과 첫 단계 중에 NCS 학습 우리 이 동영상을 쭉 다시 돌려보시면 처음에 결론을 말하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인지 네. 앞에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릴 것인지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 순서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가 기획이에요. 그런 것이.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다 넣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다 갈 것이냐 느낌으로 우리 기술력은 우리를 믿고 맡겼다면 그동안 우리 클라이언트와 작업을 이렇게 몇 달 동안 해보니 기술력은 믿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성에 호소하자. 이번에 이렇게 든든하게 했으니 걱정 마셔라.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의 한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를 심정적으로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보고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 내용도 이제 충실하게 구성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이제 계획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기획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 네.
뭐 레이아웃의 문제도 기획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서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또 있겠죠. 예를 들면 장소가 어느 만한 장소인지 규모가 몇 분이나 오실 텐지 또 청중의 수준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네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대 시간대. 밥 먹기 전이냐 후냐 이런 것도 좌우가 되거든요. 네네. 청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의 발표를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 청중의 상황이 듣는 입장이 아니라 반론을 준비하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대비할 것인지 네. 이게 모두 기획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툴은 어떤 걸 쓸 것인지 PDF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할 것인지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키노트를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고요. 또 자료 시각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시하는 데 가면 큰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서론이 있고 본론, 결론을 하고 얘기해서 그냥 결론만 얘기해도 되는데 서론을 얘기하면 좀 부드럽다. 그죠? 그리고 본론이 있고 그걸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결론이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서론, 논리적이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죠. 예. 네. 그걸 이제 논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할 건지를 이 기획 단계에서 다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할 것인지 우리 디자인하면서 그동안 뭐 많은 회의도 했고 모였고 브레인스토밍도 했고 마인드 매핑도 했고 많이 했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는 회의인지 아니면 의견을 종합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의사결정 도구들이 많은데 이런 어느 걸 사용할 것인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전략 기획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프로젝트의 전체 범위와 일정 네. 들어가야 되고 전략적 아이디어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이제 팀원끼리 다 얘기를 해서 뺄 건 좀 빼고 우리 간략하게 하자. 그렇게 결정해서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해야지 PT 맡은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고 프레젠테이션의 방향과 목표, 아이디어 이런 거 설정을 하고 제일 처음에 그럴듯한 영상을 먼저 쫙 보여줄 것인지 그래도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면 짧은 클립들을 쭉 모아서 네. 한 15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또 설명하고 그럼 이해가 쉽겠죠. 네. 네. 그런 것도 전략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투입된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예산인부터 인력까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모두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화이트보드에다 써서 다 정리를 하고 우리 또 디자인 팀에서 아주 자주 애용하는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사용해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양 같은 거 지금은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원만한 느낌이 나는데 우리는 스피디하게 했다. 클라이언트도 그 제안 요청서에 보니까 회사의 모토가 스피드야. 그러면 이런 걸로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쵸. 거기는 스피드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사선적인 느낌이나 속도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렇게 또 PT도 팍팍 아주 그냥 남성다운 것을 좀 보여줄 것이냐 전략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기획안을 결정하고 나면 그 기획안에 따라서 이제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화면 만드는 것이 이제 구성이죠. 구성은 보통 디자인 관련한 학과를 전공했다던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건 내 거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죠. 사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와 또는 전체 페이지를 전략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이 수많은 키워드와 단어, 문장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에 제일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거고 그 방법과 절차가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실습 시간에 저와 같이 해보시고 인포그래픽스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영상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요즘 또 사용할 수 있다. 영상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클립 짧게 해서 이어붙이는 전체를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죠. 15초 만에. 예를 들면은 일한 거에 대한 어떤 스케치.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 뭐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한 0.5초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스팟으로. 아니면 네. 시연하는 완성된 페이지를 시연하는 그런 뭐 그런 것도 구현하는 괜찮고요. 예, 괜찮고요. 예. 또 사용자 조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전체 이해하는데 맥락을 이해하는데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구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우리의 이 열정과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잘 하시는 데 목표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까? 화이팅. 실습 이제 해보십시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최종 보고는 완료된 프로젝트의 기획과 수행 과정은 물론 완료된 제품의 사후 관리까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과 설득의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와 보고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실습입니다. 네. 내일이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에요. 어떡하죠? 너무 떨려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주영 씨가 맡았고 이제 마무리를 멋지게 해야 되고 가서 우리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그동안 잘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까지 이제 하셔야 되는데 궁금한 거 이제부터 내일 준비인데 뭐가 제일 걱정이 되는지 그런 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무슨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거기도 하고, 네. 네, 생색도 내야 되고, 음. 결과에 대한 이제 좀 잘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제가 좀 그런 게 생색내는 게 부족한데요. 네. 생색내기는 어차피 우리끼리 얘기 다 했잖아요. 회의하면서 네. 이제 쫑파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분위기를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아, 우리 잘했다, 수고했다, 네. 이런. 으쌰으쌰 했던 것을 네. 마음에 두고 그 대신 신중한 마음으로.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업되면 좀 곤란하지만 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약간 아주 면접 시험 보는 것보다는 좀 편한 마음 정도? 그 정도는 면접 시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은. 알겠습니다. 사투리를 혹시 쓰지 않는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투리요. 네. 사투리보다 더 걱정되는 게 제가 그게 좀 뭐죠? 하이톤이라서 하이톤. 예, 얘기하다가 흥분하면 또 이렇게 하이톤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것은 대본을 거의 외우다시피 오늘 밤에 가셔서 네.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되니까 긴장을 하시더라도 밥 먹고 한 2시간 정도는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반복 연습할 때 허공 보고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네. 거울을 마주 보고 하십시오. 그냥 이제 준비한 거 없이 그냥 네. 외워서 거울을 보고. 뭐 완전히 외울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는 보고 하셔도 되고 네. 현장에서도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보일 테니까 네. 그걸 키워드로 해서 풀어나가시면 되겠고 자신감은 드높이. 드자 빼시면 돼요. 아, 빼요? 네, 그냥 높이. 높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드높이하면 오버하실 수 있다. 아,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이톤이 되겠네요. 네, 물론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고 대본이 있는 거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은. 근데 그걸 읽어나가는 순간에도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으면 실수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자제하시면 좋겠고 네. 하이톤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천천히요. 네, 여기서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한 개 한 개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를 간격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떼주면 돼요. 간격을 떼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천천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음. 그리고 첫 마디를 약간 길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첫 마디를요? 첫 발음. 첫 발음이요? 네, 길게 그럼 우리가 길게라고 얘기 안 하고 길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첫 발음을 약간 길게 하라. 긴장될 때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그거는 이제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버릇을 한번 길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사 면접 보러 가실 때도 똑같습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고 물 많이 마시라는 말도 지금 들어가 보니까 커뮤니티에 이런 말들이 있네요.
발표 전날에 뭐 숙면을 취하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화장실 금방 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뭐 화장실을 최대한 행사 바로 직전에 일단 맞춰서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네.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이제 복장이나 이런 어투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건 PPT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원래 PPT는 이제 내용은 간단하게 최대한 말로 그림을 많이 하면 좋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알고 그게 계시네. 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걱정하는 게 네, 참.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네.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어떤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네. 그럴 때는 그 페이지에 구성된 그 스크립트를 단어를 다 뽑으세요. 키워드 네,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렇게 단어로 분해를 해놓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그 상징어를 좀 쓰세요. 예를 들면 우리는 완벽한 이라고 하면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놓고 그 완벽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주변에 쓰는 거죠. 한 10개 정도로 완벽을 서술하는 거예요. 또 이 PT를 위하여 네. 마인드맵을 또 그렇죠. 들어가고 해야 그래서 뭐 되는군요. 검정색도 생각날 거고 단단한 뭐 여러 가지 생각나겠죠. 완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럼 그 키워드가 한 10개 정도 모이면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3개만 골라요. 3개요? 네. 한 10개 정도 나오면 3개를 그렇죠. 골라요. 단어를.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내용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거기 오신 분들 중에. 프로젝트 내용이요? 네. 제가 제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최고예요. 음.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요만큼씩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감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네. 제가 현장과 모든 거를 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조금은 조금은 생겼습니다. 생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관찰 카메라 할 때 뒤에서 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처를 잘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 준비만 잘하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은 본인을 포함한 팀 전체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물과 작업물을 작업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신뢰감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계획 안의 성격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구상해야 하며 가능한 한 디자인 과정을 모두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슨 단계인 건가요? 현장에 프레젠테이션 하러 갔어요. 지금 가서 PT 하기 전에 현장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 같고 점검을 잘 하고 있네요. 화면도 넘겨보고 화면도 보고 마이크 테스트도 해보고 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아마 현장에도 가봤을 것이고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건가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커다란 그 프로젝터를 통해서 나가는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미션을 좀 줬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에 있는 그 하드웨어는 그 현장에 있는 그 기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빨리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시간만 까먹고 또 청중들의 반응도 웅성웅성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를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또 안 나오네요. 이게 무선 마이크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도 똑같습니다. 엔지니어를 불러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 그래서 이런 조치가 끝나고 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잘 했으나 청중들에게 마치 준비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 중간에 끊어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뭐 이런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현장 상황이 열악한 점 양해 드립니다라고 발표하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미안하다는 멘트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선은 청중을 향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혹시 화면을 봐야 될 경우에는 노트북의 높이를 적절히 미리 조정을 해놓고 시선이 많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 위치에다가 노트북을 위치시켜 놓고 커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뭐 보란 듯이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PT 화면을 고개를 돌려서 본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 화면 진행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하는 시선의 위치는요, 그 공간을 사각형으로 두고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먼 쪽에 꼭지점을 둔 삼각형을 두고 꼭지점을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만 볼 수 없으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간혹 눈을 움직이면 되겠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특정한 사람 중에, 청중들 중에 나를 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눈이 마주친 분, 그분을 계속 보셔도 돼요. 그것도 진행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인사까지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걸로 보이는데 질의응답이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질의응답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것까지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에 충실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간결하게 발표합니다. 리허설은 반드시 현장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해 실시하며 특히 화면 해상도, 서체의 변경에 의한 화면 구성 요소 변형, 동영상 코덱, 무대의 크기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모습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은 피하고 대화체의 억양과 적절한 제스처를 더하여 인위적인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기다리겠습니다. 봅시다. 최종 보고회는 우리가 당신네 일을 맡아서 이런 일정에 의해서 원래 계획된 거 대비 실행은 이렇게 했고, 그 실행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 대략 잘 맞은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될 일까지도 이렇게 서비스를 했다라는 등 이런 느낌이 들도록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일까지도 해드릴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프레젠테이션은 어차피 선언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책 보셔봐야 글로 배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디자인 팀의 장점은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자기 의견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중간에 말 끊고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디자인하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거에 대한 나의 피드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트를 말씀하시는데 사이트 같은 것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다 책에서 나왔던가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감을 키우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는 시성이 있는 것, 즉 어떤 시사성이 있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웹사이트에서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설문조사를 했다. 그럼 며칠부터 며칠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때는 먼저 사용하던 기술이 너무 답답하거나 느리게 느껴지거나 효율성이 없어서 그거를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같더라도.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 버전에 소환되지 않던 것이 해결이 돼서 새로운 버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하위 호환성이 있도록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수명이 다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재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하고 그동안 여러분들 그 NCS 전체 과정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특히 이제 작업하시다가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유튜브 의견란에다가 여러분들 의견을 달아주시면 향후 개선에 참고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프로젝트 완료 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일목요연하게 보고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표는 간결하고 명확할수록 열정과 확신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간을 지키며 밝은 표정과 자세를 유지합니다.